추위가 찾아온 것 같습니다. 전국과 시국이 어수선합니다. 원만하고 모두가 진급하는 쪽으로 이 나라의 전국과 시국이 안정되기를 기원합니다. 그 가운데 지난 한 주간도 각자의 삶 현실을 열심히 살아오시다가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우리 교도님들 누구보다도 고생하셨고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혹시 TV 보면서 비상계엄과 탄핵소추 프로그램이나 유튜브 보면서 마음이 많이 요란하진 않으셨는가요? 문득 토요일 날 잠을 잘 못 봤어요. 여러 가지 기사들과 유튜브 내용들을 살펴보느라고. 여러분들은 그런 마음 없으셨어요? 이래서야 되겠느냐라는 시비와 문득 감정의 진폭이 거세짐을 저는 봤어요. 제 마음을 돌아보니까. 아차 하고 이런 시비와 감정에 끌려 들어가는 이 마음을 생각 감정을 스탑 잠시 멈춰놓고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전북대 화공과 동문 중에 저번 주 어젠가 군사에서 공무원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선 선박 관리를 하는 동문인데 이 형님은 재수를 해가지고 저보다 나이가 한 살이 많아. 근데 저랑 같이 동문이긴 하죠. 화공 이제 낚시를 해서 쭈꾸미를 좀 잡았다고. 저 형님이 쭈꾸미를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쭈꾸미를 이제 전해주러 와서 커피 한 잔 집 앞에서 어머니 집 앞에서 커피 한 잔을 하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나오는 와중에 약간 의미 있는 얘기가 하나가 나왔어요. 이제 저희 동무는 그 형님은 술과 담배가 안 좋다는 것은 알겠는데 도저히 못 참겠다 그래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어떤 말이었냐 하면은 늘 본인의 삶에 어떤 강렬함을 추구해 왔대. 강렬함. 어떤 거창한 강렬함이 아니라 어떤 건가요? 아, 술과 담배. 술과 담배는 뭘 줘요, 몸에? 잠시 동안이지만은 텐션을 올려줍니다. 술의 니코틴이나 알코올의, 아니, 술의 알코올이나 담배의 니코틴은 몸의 텐션을 약간 끌어올려줘요. 그리고 일과 인연 속에서 늘 강렬한 맛을 추구해 왔다 그래요. 여러분들이 여기 미소님은 커피 잘 안 드신다고 하대요. 그죠? 저는 커피를 그냥 물 마시듯이 마시는데 커피도 몸에 텐션을 올려줍니다. 하고 프리몽덩 하다가 아침에 따뜻한 커피 한 잔 딱 들고 딱 한 잔 마시면 이렇게 뭔가 정신이 맑아지지 잠깐 그죠? 몸에 텐션을 올려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마시는 맛있게 치킨 맥주 뭐 이런 치맥도 마찬가지겠죠. 아, 네, 제가 그래서 문득 그 형님 말을 들으면서 허공과 형님 말씀을 들으면서 일과 인연의 강렬한 어떤 개입과 느낌을 경험하고 배우고 아, 나도 그렇게 인생을 살아왔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었어요. 돌아본 거예요, 저도. 예를 들어서 저도 범도 사단이라는 그 얼마나 많이 20년을 물론 10년 전 동안은 그 치고받고 했고요. 4년 동안은 그냥 남을 가르치는 쪽에 아이들 좀 덜 했어요. 그지만 그 탁구를 칠 때나 검도할 때 그 승부근성, 강렬한 감정을 막 이입시켜서 그 지더라도 이기더라도 상대 그 통쾌한 승부든 안 좋은 마음이든 그 가운데 감정을 강렬하게 개입해서 봤던 삶이 있더라고요, 제가. 요 근래까지도.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삶에서 어떠한 강렬한 맛을 원하십니까? 문득
그 화공과 동문하고 차를 마시면서 느꼈던 인생은 요즘 들어서 드는 생각이에요. 제가 회장님이나 인타원님, 대타원님, 문타원님 앞에서 인생을 논하기는 아직은 그리 많은 나이는 아니지만 삶은 인생은 더 이상 강렬한 것이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꾸. 오직 담백한 마음과 덤덤함이 아닐까. 그것이 일상이 아닐까 생각해 보았어요. 어떤 강렬한 자극과 감정이입이 아니라 담백함과 덤덤함 속에서 그 일상과 그 안정된 마음 속에서 그것을 땅으로 삼아서 은혜와 감사가 피어나는 것들을 요즘 많이 보게 됩니다. 그 가운데 여러분들의 소원과 일과 인연들이 순리대, 순리대로 이루어진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여기서 다만 제가 예외로 하는 것이 있습니다. 젊음과 청춘은 예외로 합니다. 대제 때 제가 말씀드린 거 기억나시죠? 소원을 이루는 세 가지. 복, 오늘 두 분 안 오신 분들을 위해서 복습해보죠. 안다고 늘 아는 것도 아니니까. 첫 번째, 소원을 이루는 세 가지. 뭐가 먼저 가야 돼요? 마음이 가야 돼요. 마음이 먼저 움직여줘야 돼요. 세상의 모든 이치입니다. 이게 대종사님이 말씀하신 용신법의 최고입니다. 마음이 먼저 가야 돼요. 마음이 가야 돼요. 마음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오늘 이렇게 추운 날 따뜻한 이불 속에서 그냥 애들도 자고 그냥 이렇게 그냥 쉬고 싶지 않았어요? 그런 마음 들잖아요. 근데 어때요? 아, 오늘 오메기떡도 갖다 줘야지. 김치, 김치 담근 거 오늘 그 당에 먹으라고 갖다 줘야지. 마그네슘 이거 해서 교수님들 하나씩 나눠드려야지. 제가 윤원선 부장이 마그네슘 갖고 왔는데 마그네슘이 뭐에 좋은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 막 눈가 떨리고 시력 또는 감기 회복에 좋아요. 오늘은 그냥 예시로 하나씩만 드릴 거예요. 애꼈다가 꽉으로 돼 있으니까 제가 먹기 너무 많아 해서 부회장님에서 연말 선물과 더불어서 이렇게 딱 케이스로 돼 있어서 교수님 선물 하나씩 드릴 예정입니다. 그 마음이 있으니까 오는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뭐 해야 돼요? 두 번째, 마음이 먼저 가야 된다고 해서 소원을 이루려면 그렇죠. 현실 세계에서 어떻게 냉장고에 넣어서 꺼내야죠. 애들 보고 야, 니들 알아서 밥 잘 챙겨 먹어라. 일어나지도 않는 애들이지만 계속 괜히 한번 둘러보고 뭐 먹을 거라도 있는가 놓고 그렇게 오는 그 마음, 정성스러운 마음. 싸서 또 넣었다가 김치만 딱 있다가 김치에 차이 실은 있는 거 아니잖아요. 김치 어디다 넣었다가 다 뺐다가 또 가져와야 하잖아요. 그런 정성스러운 마음. 세 번째 뭐가 필요해요? 소원을 이루려면은 예, 회장님 기억하고 계시군요. 보이지 않는 음덕이 있어야 소원이 이루어져요. 내 일을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내 힘만 갖고는 안 돼. 어떤 날은 정말 탁구장에서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날은 되는 날입니다. 뭐 어떻게 던져도 다 들어가. 그냥 뒤로 때려도 다 들어가. 그날은 막 머리로 해도 다 들어가요. 근데 어떤 날은 무슨 짓을 해도 안 돼. 네. 일과 인연도 그렇다. 그러니까 어떤 중요한 소원을 이룰 때는 마음과 정당한 정성을 들여서 더 주변에 시기와 흐름에 운이 있어야 돼. 음조가 있어야 돼. 그냥 음조는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냥 오지 않는다고 했어요. 뭔가 내가 쌓은 게 있어야 오는 거예요. 자, 근데 음조와 음덕을 무시할 수 있는 게 현실 세계에서 딱 하나 있다고 했잖아요. 그때 말씀드렸죠. 뭐예요? 젊음, 청춘. 청춘 때는 음조 없어도 능히 이겨나가요. 그냥 밀고 갑니다. 에너지가 있어요. 이 젊음이라는 것들은 젊음, 청춘 밀고 나갑니다. 그냥. 그러지 않았어요? 우리가 언제 음조 생각하고 살았습니까? 젊은 시절에? 그냥 밀고 가는 거죠. 다만 이 청춘과 젊음은 인생의 가장 축복의 시간이고 너무나 빨리 흘러간다는 것이 안타깝죠. 우리 교당에 삼선녀들이 다 모였습니다.
평생 살아가면서 선녀 한 번도 보기도 어려운데 삼선녀가 다 모였습니다. 우리 윤원선 부회장까지 하면 윤원선 부회장님은 친, 윤원선 부회장님도 친선 선자를 쓰니까 선녀로 합쳐줄까요? 제가 그 화공과 친구한테 이렇게 피드백을 했습니다. 조언 아닌 조언을 했죠. 어찌 내가 함부로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까? 왜? 그 사람이 아니면 그 사람을 정확히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함부로 말은 못했어요. 다만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은 일과 인연의 어떤 강렬한 마음의 생각이나 감정적 개입이 아닌 담백함과 덤덤함으로 대할 때 그럴 마음이 될 때 강렬함을 찾는 술, 담배라든지 일과 인연에 대해서 강렬한 무엇인가를 찾는 형님의 생각과 감정을 이 다스릴 수 있지 않을까. 술, 담배도 그쯤이면은 형님이 끊지 않을까. 그렇게 말을 해줬어요. 근데 그게 그 형님한테 말을 한 게 아니라 사실은 저 자신한테 그 말을 하고 있더라고요. 자,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색깔은 어떤 색깔이에요? 주무님 무슨 색깔? 노란색 좋아하시는구나. 아, 그래서 주무님이 아기같이 우리 부회장님이 좋아하시는구나. 여러분들의 현재의 마음 색깔은 어떤 색깔이에요? 제가 생각하는 본래 마음의 색깔은 빛의 색깔이 아닌가 싶어. 원래 무채색. 빛 있잖아요. 이 형광색, 차가운 형광색 저 보이죠? 아, 저 형광색, 저 무채색. 그 다음에 물색이 아닌가 싶어요. 제가 생각할 때 그 투명한 빛의 색과 물색에 여러분들은 오늘은 어떤 생각과 감정의 색깔로 풀어나가고 있느냐 생각해 볼 부분입니다. 자, 우리가 오늘 가끔 연구를 합니다. 연구를 하지요? 연구의 목적이 뭡니까? 두 가지. 외워버리라고 했습니다. 아예 그냥. 외운다고 되는 건 아니지만. 두 가지 목적이 뭐예요? 그렇죠. 그냥, 맞아. 안정. 두 번째, 일심입니다. 그냥 외워버리세요. 아예 그냥. 계속 질문할 거니까. 왜? 이런 상소문에 두 마디로 이런 사람의 종지가 뭡니까? 종지, 뜻. 제가 오늘 이 자리를 통해서 6년째 얘기를 말씀드리고, 이런 상소문은 종지가 은혜와 진급입니다. 다른 뜻도 너무 많이 있지만, 자, 연불의 종지는 뭐냐? 안정과 일심입니다. 한 마음으로 오는. 안정하려면은, 내가 안정하려면은, 삶, 여러분들의 삶 속에 일과 인연에 담백한 마음을 유지를 하는 게 필수예요. 유지를 해야 돼. 우리가 이런 말이 있죠. 현실 살아가면서 멘탈 관리라고 합니다. 멘탈 관리. 멘탈이 우리나라 말로 뭐라고 해야 될까요? 정신? 마음 쪽에 좀 가깝겠네요. 네, 마음 관리. 저는 담백한 마음을 유지하는 것이 멘탈 관리의 핵심이 아닌가 싶어요. 멘탈 관리, 그냥 우리들은 사실은 멘탈 관리 하면서 그냥 열심히만 사는 거예요.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죠. 열심히 사는 것과 정성스럽게 사는 것은 좀 다르다. 그러니까 도둑질을 열심히 하면서 열심히 한다고 할 수 있죠. 그지만 정성스럽게 한다고 말은 못 한다고 말씀드렸어요. 도박을 열심히 하면서 정성스럽게 한다고 하지는 않는다고 말씀드렸어요. 자, 우리는 그냥 각자의 사는 현실을 열심히 달려왔어요. 자, 노대훈 부회장님이 주부님이 감정에 방방 뜰 때가 있어요. 주부님이랑 저랑 좀 비슷한 구석이 있어요. 방방 뜨면은 노대훈 부회장이 하는 어투가 있어요. 뭘까요? 소 울음소리 내잖아요. 뭐라고 하죠? 네. 부회장,
워워. 부장님이 주무님을 보고 워워 해. 야, 그, 소가 막 달려가면 워워 당기는 것을 워워 하거든요. 근데 제가 그냥 그 웃으면서 봤는데 얘 서로 안 보이더라고요. 주부님이 바로 멈춰서 이게 이 동동동동 하는 마음이 탁 가만더라고요. 자, 뭐 여러분들이 하는 멘탈 관리는 뭐예요? 부회장님은 멘탈 관리가 타고나신 분입니다. 타고난 데가 있어요. 그런 부분이 있어. 이게 원래 관계나 일과 인연이 담백하신 분이잖아요. 담백하신 분들은 멘탈 관리가 상당히 강해요. 우리 정토님은 멘탈 관리를 어떻게 했어요? 그냥 없어. 그냥 해버려. 참아버려. 우리 미서님 오늘 나 맨날 오메기를 과메기라고 그래. 오메기 또 챙겨오신 제주도에서 저거 미서님 저거 들고 오시라고 좀 복잡하지 않았어요? 여행 짐도 있을 텐데 제, 제주도 갈 때마다 저기 부회장님도 연말에 제주도 가족들이랑 가시는데 꼭 뭐 오메기떡 이런 거 안 하셔도 됩니다. 대표적인 꼭 갖고 라는 말보다 더 무섭네. 아니 연말에 그 마그네슘 선물로 충분합니다. 자, 우리 저 미소님은 어떤 멘탈 관리를 해요? 그냥 정답은 없습니다. 그래도 자기만의 멘탈 관리가 있을 거 아니에요. 우리 회장님은요? 예? 무대응? 오? 오늘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 중에 한 가지 답을 주셨어요. 무대응. 자, 저는 제가 이렇게 질문해 보는 거는 정답을 꼭 듣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냥 생각해 보자는 얘기입니다. 음, 저는 저의 멘탈 관리나 이제 원불교 교법에 근거해서 멘탈 관리를 말씀드리잖아요. 저는 요즘 들어서 하는 멘탈 관리가 있어요. 오늘 하루의 삶 속에서 어떠한 경계가 오더라도 나의 평상심으로 살아보자 이렇게 평상심으로 살아보자. 좀 더 삶을 편안하게 마음 먹고 조금 더 각박하게 못하고 좀 더 여유롭게 마음 먹고 삶의 문제를 우리는 좀 가볍게 터치하고 아까 제가 시국의 전국의 이런 것들을 보면서 감정의 진폭이 커지잖아요. 감정의 진폭을 줄이고 자 어떤 삶의 문제는 가볍게 터치하면은 상당히 가볍게 넘어가고 무겁게 쿵 하면은 무겁게 마음이 팍 반응을 합니다. 가볍게 터치를 하는 게 중요해요. 어떻게 마음 먹느냐에 다르다고 했잖아요. 첫 번째로 저는 멘탈 관리라고 하니까 마음 관리로 우리는 바꿔서 얘기하죠. 아, 내가 어떠한 경계 속에서 평상심을 될 수 있으면 잃지 말자라는 쪽으로 표준을 세워요. 마음이 무거워질 때는 좀 가볍게 터치해보자. 감정의 진폭이 커질 때는 이 감정의 진폭을 바라보면서 조금 덜 이렇게 끄달려 가자. 자, 여러분들 아침에 신고할 때는 여기서 아침 신고하신 분 있어요? 신고하고 일 나갑니까? 그냥 양치하고 일 나가기도 바빠요? 애들 막 챙기고 막 자기 옷 껴입고 나가기도 바쁘죠. 부장님네는 그럴 수 있어요. 네 명이나 있잖아요. 저는 아침에 이제 부끄러운 얘기지만 저도 바쁘잖아요. 아르바이트 나가야 되니까. 면접 봤는데 어떻게 될란가 모르겠네. 이제 잘 됐으면 좋겠네. 저기 문 나갈 때 저쪽에서 인사를 했어요. 문을 안 열고. 요즘은 그렇게 안 해요. 문을 다 열고 딱 이 앞에 와서 채 1분도 안 되는 시간이지만 이 앞에 와서 오늘 하루를 평상심으로 잘 살아내고 저녁에 이 방석 자리에 다시 서기를.
하루 금방 가잖아요. 일주일 금방 갔다 금방 이 자리에 오지 않아요? 그렇게 하루에 감사합니다. 오늘 나에게 주어진 이 하루를 감사합니다. 하고 저녁에 와서 그날 살았던 내 생각과 감정, 육신, 마음 모든 것들을 진리 전에 돌리면서 잘 살았습니다. 그게 감정적으로 요동을 좀 쳤든 요란하고 마음을 잃고 살았던 일체의 모든 것들을 진리에 팍 던져놓는 거죠. 이걸 뭐라고 해요? 원불교에서? 불가에서? 회양이라고 합니다. 회양. 그러니까 여러분들 교도님들은 그냥 무조건 상식으로 알고 계세요. 회장님은 하도 많이 들었으니까 알겠지만 제사 안 지내는 분들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배를 왜 한다고 했어요? 제사 지내는 은타원님이나 회장님 많이 들으셨어요. 우리가 연가전에 제배를 합니다. 1배, 2배를 합니다. 1배는 뭐예요? 그냥 알고 계세요, 그냥. 상식으로도. 해석하는 입장은 다르지만 저는 원불교 이 마음 공부의 근거에서 해석을 하는 거예요. 1배는 돌아가신 영혼들을 위해서 1배. 두 번째 2배는 뭐예요? 2배는 회장님과 은타님 하도 많이 들어서 알으셔요. 2배는 뭐예요? 내 마음의 본향자리. 그냥 그 일과 인연으로 열심히 달려나갔던 그것들을 다 돌아가는 오늘 읽었던 본문 형상 없는 그 자리 여러분들의 마음 자리에 일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재배를 합니다. 그 마음의 본향 자리는 내 부모 선조들이 돌아가셨고 가셨고 돌아서 가셨어요. 이 사은 현실을 살다가 돌아가셨어요. 우리도 다시 돌아가실 그 자리에 일배를 합니다. 그럼 사배는 왜예요? 어디다 하는지는 알잖아요. 천지, 부모, 동포, 법률에 사배를 하지만 사배를 하는 두 마음이 그냥 와서 여기서 사배해야 되니까 사배합니까? 사배를 하는 두 가지 마음이 딱 있단 말이에요. 감사하는 마음. 감사합니다. 천지전에 부모 조상전에 나와 더불어 살아 숨쉬는 일체 생명전에 그 다음에 지금 이 모든 것들이 다 법률이잖아요. 마이크를 잡는 이 핸드폰조차도 호주에서 들을 수 있게 줌을 열는 이 모든 것조차가 다 법률이잖아요. 법률 전에 감사하는 것. 두 번째, 회양하는 것. 오늘 하루 이 은혜 속에 잘 살았습니다. 내가 오늘 하루 먹었던 말과 행동과 감정, 일체의 생각들을 진리전에 내려놓습니다. 하는 마음으로 회양하는 것. 절을 할 때 두 가지 마음이 살아있어야 돼요. 그냥 원불교에서 사배하라니까 사배하는 거 이게 아니란 얘기. 그 마음 가운데 감사합니다와 되돌립니다. 회양합니다. 마음이 함께 있는 것이 사배의 본 뜻입니다. 자, 첫 번째는 평상심으로 좀 살아내자. 두 번째는 멘탈 관리, 마음 관리에 뭐 저의 두 번째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오늘 주제하고 관계가 있습니다. 조금 담백한 맛을 유지해야 될 것 같아요. 일과 인연관계. 제가 부회장님 칭찬했잖아요. 부회장님은 일과 인연관계 담백하신 분이에요. 담백한 맛을 유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아까 회장님이 답을 주셨습니다. 담백한 맛을 유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만나지는 일과 인연에 지나친 감정의 개입과 관여는 안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요. 제가 이 말하면은 우리 형제들이 저를 보고 웃을 거예요. 저는 일과 인연에 음, 무조건 개입과 일체 관여와 개입을 원칙으로 삼았어요. 거꾸로 살았어. 그러니까 내가 회사에서 일터에서 일을 하든 안 하든 말을 하든 안 하든 무관여, 무개입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아야 됩니다. 제가 이 말 하면은 아이고, 너는 너 정치적 시국에 관심 없어. 이거는 좀 다른 얘기입니다. 아시죠? 생각마저 없으면 안 돼요. 시국이나 일과 인연에
올바른 생각마저 못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하지만 거기에 시비에, 강한 시비에 끌려가거나 감정적으로 개입하거나 어때요? 관여를 하게 되면은 담백한 맛을 잃어. 근데 세상의 유튜브들은 어때요? 여러분은 주무실 때 어떻게 해요? 요즘 주무실 때 유튜브 보시는 분 안 봐요? 어, 대단하시다. 어떻게 유튜브를 잠잘 때 안 볼 수가 있어요? 저는 가끔, 요즘은 이제 많이 줄였습니다. 유튜브 보고 이렇게 자면은 내 핸드폰이 커잖아요, 위에. 막아서 막. 이 모서리로 맞으면 어떻게 아픈지, 자다가 맞으면 얼마나 아픈지 모르겠어, 막. 그냥 뻑뻑 맞아요. 네, 그래요? 갖고 제가 아이디어를 좀 내야겠어요. 이렇게 누워서 이렇게 딱 자면 얘네들이 이렇게 거치대 있잖아요. 이렇게 누워서 이렇게 딱 누우면 이렇게 하늘에서 볼 수 있는 이렇게 거치대에서 이렇게 맞아도 안 아픈 거치대 요즘 나왔나요? 그거 좀 한번 알아봐 주세요. 네. 유튜브 보면 어때요? 유튜브는 가장 강렬한 짤을 보내요. 짤을 잘라서. 근데 우리 인생에 오늘 하루 여러분들 법회 보고 가시고 식사하고 가는 그날까지 늘상 강렬한가요? 그러지 않아요. 생각보다 담백한 일상들이 이어져 있다는 얘기예요. 일과 인연에 끊임없이 관여하고 개입하고 있는 내 생각과 감정을 바라볼 필요가 있다는 얘기예요. 물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각자의 사은 현실에서 내 생각과 감정의 개입과 관여가 어떻게 안 돼? 사람인데. 그지만 바른 생각과 바른 감정이 없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요? 그럼 식민지를 가야지. 생각과 감정은 세상을 살아가는 무기입니다. 다만 강한 시비와 감정으로 진폭으로 날뛰는 유혹의 문제라는 거죠. 우리가 생각보다 너무나 많이 내 생각과 감정의 소모와 각박거리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보면은 여러분들도 스스로 돌아보면 깜짝 놀랄 거야. 자, 마지막으로 담백한 인생을 사는 담백한 맛을 아는 공부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멘탈 관리, 마음 관리 얘기하면서 담백한 맛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이게 좀 중요한 것 같아요. 교수님들한테 이것을 한번 말씀드렸어요. 어차피 홀로 사는 인생. 자, 여러분들의 인생길에 이렇게 도반들이 때로는 함께 해줘요. 또 때로는 차도 함께 사오고, 제주도 갈 때도 도반들이나 가족들이 함께 가요. 친한 지인들이 또 함께 가요. 그 인생길에 어, 종종 가족과 친한 지인들이 함께 하지만 결국에는 어때요? 혼자서 잠들고 혼자서 일어나야 됩니다. 혼자 가는 것이 당연하다는 거예요. 그 가운데 가끔 함께 걸을 수 있는 가족들과 친한 지인들이 있으면 좋고 혼자 걸어도 좋고 그런 마음을 가져야 삶이 멘탈 관리가 좀 되더라고요. 그런 마음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제가 독거 어르신들 아르바이트 잠깐 한 4시간 정도 하잖아요. 4시간 좀 넘는 시간 하는데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일과 인연에 담백해. 근데 그런 마음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외로워. 죽겠어. 막 가면은 있으나 없으나 종국에는 혼자 걸어서 혼자 가야 된다. 이 부분들에 대한 정확히 견지를 할 때 담백한 마음이 생겨요. 그래, 있으면 좋고 없어도 내가 혼자 걷는구나. 자, 미선님 아들 있죠? 들 보면 그냥 세상의 모든 엄마들 다 있죠, 여기. 그 아들 보면 얼마나 애틋해. 근데 지금 중학교 2학년이죠. 북한이 못 넘어온다는 그 시기를 넘기고 있네요. 우리나라 중학교 2학년 때문에 못 넘어온대요. 그 질풍노도의 시기잖아요. 그때부터 이제
엄마는 뭐, 그래서 제가 어머님 집에 갔는데 어머님 집 옆집에 아주머님이 아들이 중학교 2학년이야. 그래서 와서 잠깐 김치 갖다 주면서 잠깐 얘기를 상담을 하더라고요. 아들은 어떻게 키우는 게 나을까요? 이렇게 저한테 묻는 거예요, 갑자기. 세수도 잘 안 했는데. 잠깐만요. 잠깐. 바른 자세를 안고, 회장님, 아들은 어떻게 키워야 될까요? 어른들한테 물어봐야 돼요. 인타님, 아들은 어떻게 키워야 돼요? 그렇죠. 인타님은 아들 막 끼고 막 안쓰럽게 쳐다보고 그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들은, 아들은요? 저는 제가 그렇게 커보니까 좋아요. 우리 어머니가 저를 그렇게 키웠던 것 같아요. 아들은 멀리 놓고 키워야 돼. 안쓰러운 마음으로 막 기특한 마음으로 막 이렇게 안 돼. 그럼 아들은 조금 멀리 놓고 키워야 돼. 멀찍이 놔야 철이 들어. 막 애투대 가지고 빨래 해주고 막 너 이렇게 밥 먹고 다녔니? 막 이렇게 먹어서 됐니? 그럴수록 아들은 자력이 안 서. 아들은 멀리 놓고 키워야 돼. 이 제 생각입니다. 아, 마음에 들어요. 5분 안에 끝내겠습니다. 너무 마음에 들어요. 자, 25분이 지났다니까 이 경종 소리가. 자, 여러분들이 만나는 일과 인연들은요. 어느 유명한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들이 만나는 일과 인연들은 제가 알바 때 만나는 어른들이나 인연들은 뭐와 같다고 생각하면 되냐면은 여러분들 길 가다가 가면 편의점 가끔 필요한 거 사러 들르죠. 편의점에서 만나는 그 주인을 보고 막 감정 개입하고 물론 이제 좀 매너 없게 하면 기분이 나쁘긴 하죠. 그지만 편의점 주인을 보고 막 감정 개입하고 막 무슨 색깔을 입히고 그래요? 그러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걸어가는 인생길에 동료, 선생님이든 어디든 만나는 일과 인연들은 길 가다 만나는 편의점과 편의점 주인으로 봐라. 그랬어요. 너무 유명한 분이 그랬어요. 누가 그랬어요? 그, 그 영사님이라고 그 유명한 분이. 제가 영사님입니다. 웃자고 한 얘기예요. 아, 자, 대종사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여기에 관해서 여러분들 각자의 가족과 사은 현실이 만나진 사은 현실이 뭐와 같다고 하세요? 대종사님이 제 뒤에 대두, 계시는 대종사님이 이와 비슷한 말씀을 하셨어요. 제가 그래서 패러디를 한 거예요. 여러분들 만나는 일과 인연들은 운수의 정이라고 하셨어. 운수의 정이 무슨 뜻이에요? 우리일집 영산 기억나시죠? 운수의 정이라는 노래의 뜻은 뭐냐면 구름과 바람처럼 만났다 흩어지는 게 우리의 일과 인연이라는 대종사님 말씀이에요. 성가 115장에 나옵니다. 구름 따라 물 따라 만나지고 흩어지는데 그 구름과 물이 그 구름과 물 속에 여러분들은 어떠한 기대와 감정을 가지고 만나고 헤어지느냐 요걸 대종사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는 우리가 만나지는 사은 현실 속에서 어떠한 일과 인연 속에서 어떠한 색깔을 덧입히고 어떠한 생각과 감정으로 매몰되어 있는지 우리 마음 공부하는 사람들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된다. 세상 사람들은 이런 얘기하면 어떻게 생각해요? 무슨 뭐 살기도 바빠 죽겠는데 뜬구름 잡는 마음 공부냐 얘기할 수 있지만 우리들은 그러면 안 돼. 공부한 사람들. 자, 제가 삶의 담백한 맛을 찾자고 해서 삶에 무료하게 그냥 무료하게 무기력하게 살자는 말이 아닙니다. 그리고 나태하게 현실 안주 그냥 나는 지금으로 만족해 그렇게 착각하지는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말하는 취지는 전혀 그거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세 가지를 말씀드렸어요. 일상에서 평안과 여유로운 마음으로 살아보도록 한번 해보자. 두 번째, 담백한 일과 인연을 지어가고 열어가자. 세 번째,
그 가운데서 일과 인연이 순리대로 원만하게 이루어지기를 염원하자. 그렇게 염원하면서 오늘 12월에 월초 소원기도 설교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굉장히 오늘 이상적으로 딱 30분에 끝냈습니다.